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계의 교양을 충분히 많이 탐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계의 제5원소인 자산자본 부채 수익 비용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만으로도 세상 보는 시야가 혁명적으로 넓어진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전 세계에 있는 기업과 단체의 회계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또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미묘한 특성을 놓치지 않고 복식부기를 고안한 죽은 회계인들의 위대한 성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재무 상태와 수익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기초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더 어렵고 복잡한 것을 배우기 위한 일종의 경유지로서 교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양은 대체로 그 분야를 만든 최초의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들은 이것만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양은 교양 자체로도 쓸모 있습니다. 쉬울수록 중요하다라는 교양의 이중성을 우리 마음속의 차변과 대변에 꼼꼼하게 기록해 둡시다. 이제 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몇 가지 주제를 알려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정 과목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 하나하나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계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수록 정확하게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또 계정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사회를 알아가는 데 매우 좋은 공부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계정 과목을 처음부터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무엇이 있는지 정도만 파악했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검색과 질문,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만큼 중요한 것이 복식부기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지만 이것이 현실에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복잡합니다. 그 복잡성의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원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의 복잡성을 높이는 것 같아요. 회계를 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한 달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결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의 거래를 정리정돈해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이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자들은 결산일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지옥 같은 업무 강도에 시달려요. 바로 이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분계에 수정을 가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결산이 필요하다면 결산과 수정 분계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세요. 물론 사업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결산은 안 하셔도 돼요. 결산 때문에 회계 자체를 포기할 바에는 결산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디테일입니다. 큰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양한 계정 과목으로 잘 정리정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유는 재무제표에 적혀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원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보를 섬세하게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 있는 일이지만 매우 어렵고 비싸고 느린 일이에요. 비즈니스가 복잡하지 않고 이런 섬세한 정보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면 섬세하게 계정 과목을 구분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들을 꼼꼼하게 모아두셨다가 사업이 커졌을 때 시간과 자본을 좀 더 투자해서 더 정교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겠다라는 마음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회계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이 또 있어요. 인간이 만든 사회 시스템 중에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것이 바로 국가죠. 국가가 동작할 수 있는 것은 세금 때문이고요. 자연스럽게 세금은 복잡하고 세금을 처리하는 회계 역시도 복잡합니다.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가 있을 만큼 복잡한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회계의 복잡성이 폭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미래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분리하는 현명함입니다. 현명함을 총동원해서 회계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하는 구원자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 회계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날은 회계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회계의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는 적당한 회계 프로그램을 구해서 사용해 보세요.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의 노동과 시간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대가가 따라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사용하는 것은 고도의 수련이 필요한 일이에요. 즉, 공부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배우기 쉬운 걸로 시작해서 차차로 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부의 즐거움도 살아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회계 업무를 대신해 줄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는 이런 일을 돕고 대신해 줄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도 교양은 중요합니다. 교양을 갖추고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고 전문가들이 친절해져도 아무것도 모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수도 0에 곱하면 0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회계 원수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정상에 도착하신 것 축하드려요. 정상에 올라왔는데 경치도 감상하지 않고 하산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충분히 감상하시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